사람들이 어떤 경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우승컵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경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전술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경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두 팀이 너무 강하기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축구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이유로 기다리는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의 경기입니다. 메시와 호날두의 만남입니다. 친선 경기가 아닙니다. 챔피언스리그도 아닙니다. 엘클라시코도 아닙니다. 바로 월드컵입니다. 세계 축구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듣기에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거의 20년 동안 함께 축구계를 지배해온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아직 월드컵에서 단 한 번도 서로 맞붙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클럽 무대에서는 만났습니다. 그들은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전 세계적인 이벤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기록을 깼습니다. 번갈아가며 발롱도르를 차지했습니다. 번갈아가며 전 세계를 끝없는 논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고트인가? 하지만 월드컵에서는 이 경쟁의 가장 큰 장면이 나왔어야 할 바로 그 무대에서는 그들은 아직 한 번도 서로 다른 진영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월드컵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메시는 이미 39살이 되었습니다. 호날두는 41살입니다. 두 선수 모두 커리어 6번째 월드컵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도 미래를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메시와 호날두가 또 한 번 같은 월드컵에 함께 등장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의 맞대결을 보고 싶다는 마음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대가 완전하게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자라온 하나의 시대입니다. 당신이 메시를 사랑하든 호날두를 사랑하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축구에 이런 시대가 다시 오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2026년 월드컵에서 피파와 스폰서, 전 세계 미디어와 팬들이 모두 보고 싶어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이 경기일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대 포르투갈, 메시 대 호날두. 상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거의 완벽한 꿈입니다. 언급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월드컵은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 월드컵이 될 수 있으며 피파가 대회 주기 동안 100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스폰서 수익은 28억 달러를 넘을 수 있고 중계권 수익은 40억 달러를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일부일 뿐입니다. 메시와 호날두의 맞대결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대체할 수 없는 미디어 파급력입니다. 두 이름이 같은 제목 안에 등장하기만 해도 소셜미디어는 폭발합니다. 그들이 만날 가능성만 생겨도 팬들은 곧바로 토너먼트 대진표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호날두가 골을 넣고 메시가 골을 넣는 순간 전 세계는 다시 두 사람을 새로운 비교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다른 선수들이 바라보기만 할 수 있는 기록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시는 2026년 월드컵에서도 계속 득점했고 월드컵 통산 득점을 18골로 늘렸습니다. 호날두도 포르투갈이 우즈베키스탄을 5대0으로 이긴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6번의 월드컵에서 모두 득점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2006년 월드컵에서 첫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월드컵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골을 넣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수많은 위대한 선수들의 전성기 전체보다도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메시와 호날두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여전히 골을 넣습니다. 여전히 세계를 논쟁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묻게 만듭니다. 그들은 과연 월드컵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메시와 호날두를 맞붙게 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복잡하게 들리지만 가장 단순하게 보면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이 모두 조 1위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둘째, 한 팀은 조 1위, 다른 한 팀은 조 2위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셋째, 두 팀 중 하나가 조 3위 와일드카드로 통과하면서 대진표가 훨씬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그중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아마도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이 모두 조 1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는 J조에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K조에 있습니다. 두 팀이 모두 조 1위를 지키고 초반 토너먼트를 통과한다면 두 팀은 8강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낭만적인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하지만 축구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미친 조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 3위 팀들의 495가지 조합을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조들의 결과에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르헨티나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포르투갈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팀이 32강과 16강을 통과하면 됩니다. 그때 8강은 진짜 더 라스트 댄스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세계 챔피언 메시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커리어 첫 월드컵, 우승컵을 찾기 위해 여전히 싸우는 호날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카타르에서 팀 카타르에서 꿈을 완성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아직 가장 큰 조각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8강에서 만난다면 그것은 잔인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계속해서 준결승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21세기 가장 큰 두 상징이 월드컵 토너먼트 경기에서 서로 마주서는 모습을 보는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를 말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결승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7월 19일 뉴저지의 매트라이프 경기장 월드컵 결승전 아르헨티나 대 포르투갈 메시 대 호날두 2006년부터 월드컵에 함께 출전한 두 선수입니다. 거의 20년 동안 축구계를 지배한 두 상징입니다. 현대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논쟁을 마무리할 마지막 한 경기입니다. 마치 할리우드 영화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어나기 어려운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그 결승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이 같은 대진표 절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팀은 조 1위를 해야 하고 다른 한 팀은 조 2위를 하거나 적절한 방식으로 다른 대진표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포르투갈이 조별리그를 2위로 마칠 경우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이 서로 다른 대진표에 들어가 결승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최대치에 도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월드컵 결승에 가기 위해서는 두 팀 모두 아주 강한 상대들을 연달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모든 꿈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월드컵의 본질입니다. 월드컵은 팬들이 원하는 대로 각본을 써주지 않습니다. 월드컵은 누가 전설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월드컵은 메시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호날두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지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단순합니다. 그렇다면 두 선수가 더 일찍 만나는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또 다른 가능성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이 모두 조 2위를 한다면 대진표에 따라 맞대결이 더 빨리 올 수 있고 심지어 16강에서 만날 가능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매우 미친 시나리오입니다. 8강이나 결승까지 기다리는 대신 더 라스트 댄스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위험합니다. 토너먼트가 빨리 시작될수록 전 세계가 감정을 준비하기도 전에 한쪽이 탈락할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16강에서 메시와 호날두가 만난다면 분위기는 숨이 막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잔인하기도 합니다. 단 한 경기 뒤에 두 사람 중 한 명은 월드컵과 영원히 작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 3위 시나리오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2026년 월드컵은 48팀 체제이기 때문에 조 3위 팀들 중 성적이 좋은 팀들도 토너먼트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많은 대진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자료에서는 피파가 조 3위 통과 팀들을 위해 수백 가지 조합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아르헨티나가 조 3위로 통과하더라도 K조 1위와 만날 수 있고 그것은 호날두와 동료들이 조 1위를 할 경우 포르투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너무 많은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3위로 떨어져야 합니다. 포르투갈은 조 1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조들의 결과도 필요한 조합을 정확히 만들어야 합니다. 결과 하나만 달라져도 대진표는 완전히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종이 위에는 존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팬들이 많은 기대를 걸어야 할 길은 아닙니다. 가장 합리적인 길은 여전히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이 자신들의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조 1위를 하는 것, 초반 2번의 토너먼트를 통과하는 것, 그리고 8강에서 만나는 것. 혹은 운명이 더 영화 같은 결말을 쓰고 싶다면 한 팀은 조 1위, 다른 한 팀은 조 2위를 하고 두 팀이 모두 결승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정말 90분 동안 멈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맞대결을 꿈꾸기 전에 우리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는 여전히 팀의 중심입니다. 그는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경기 조율, 위치 선정, 마무리, 그리고 순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여전히 너무 특별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문제는 체력을 유지하고 안정감을 지키며 토너먼트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피하는 것입니다. 반면 포르투갈은 더 복잡합니다. 콩고와의 무승부 이후 그들은 수많은 의문을 받았습니다. 호날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마르티네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공격진은 공은 많이 잡지만 위협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을 5대0으로 이긴 경기에서 호날두가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경기만으로 이야기는 다시 바뀌었습니다. 호날두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것이 호날두입니다. 의심을 받을 때 그는 항상 골로 답하고 싶어 합니다. 포커오버스합니다. 우즈베키스탄전 멀티골은 포르투갈을 토너먼트에 더 가깝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호날두를 다시 월드컵의 가장 큰 이야기 안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메시가 골을 넣었습니다. 호날두가 골을 넣었습니다. 제티어파더 코소보피다. 메시는 월드컵에서 18골을 기록했습니다. 호날두는 6번의 월드컵에서 모두 득점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처럼 보였던 경쟁은 다시 새로운 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질문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은 골을 넣었느냐가 아닙니다. 질문은 그들이 과연 만날 수 있느냐입니다. 메시 파엔이든 호날두 팬이든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트 논쟁은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메시 쪽은 2022년 월드컵이 모든 것을 끝냈다고 말할 것입니다. 호날두 쪽은 41살의 호날두가 2026년 월드컵에서 우승한다면 이야기는 다시 열려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중립 팬들은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위대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느 쪽에 서 있든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이 만나는 경기는 아무도 놓치고 싶지 않은 장면이 될 것입니다. 누가 더 위인지 결론 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대 축구를 정의한 두 사람이 마지막 장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 세계가 밤을 새우게 만들었던 엘 클라시코의 밤들, 한 사람의 골이 곧 다른 사람에게 압박이 되었던 챔피언스 리그의 시즌들, 거의 두 사람 사이에서만 나뉘었던 발롱도르들, 깨질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기록들, 카페에서, 텔레비전에서, 소셜미디어에서, 그리고 각 세대의 팬들 사이에서 이어졌던 논쟁들. 메시와 호날두는 단순한 두 명의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위대함을 이해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입니다. 메시는 자연의 천재와 같습니다. 그는 축구를 부드럽고 가볍게 거의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호날두는 의지의 상징과 같습니다. 그는 갈망, 규율, 승리에 대한 집착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한쪽은 마법입니다. 다른 한쪽은 끈기입니다. 한쪽은 시간이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다른 한쪽은 남아있는 모든 것으로 시간과 싸웁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래서 이 경쟁은 이렇게 오래 이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비슷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 다 축구의 나머지가 쉽게 닿기 어려운 높이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6년 월드컵은 한 세대의 마지막 대회일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축구가 자신의 가장 큰 두 상징에게 작별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가 대진표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조 1위를 할 수 있을까? 포르투갈은 조 1위를 할까? 아니면 조 2위를 할까? 포르투갈이 조 1위를 한다면 메시와 호날두의 8강전은 현실이 될까? 포르투갈이 조 2위를 한다면 우리는 꿈의 결승전을 볼 수 있을까? 둘 중 한 팀이라도 미끄러진다면 모든 것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버릴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팬들은 더 희망합니다. 축구가 가장 아름다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축구는 우리에게 통제권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상상할 권리는 줍니다. 어쩌면 메시와 호날두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한 팀은 일찍 멈출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월드컵은 또다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메시가 아직 그곳에 있고 호날두가 아직 그곳에 있고 아르헨티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고 포르투갈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면 팬들은 여전히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기다려온 한 경기를 꿈꿀 권리입니다. 두 유니폼이 터널 밖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을 꿈꿀 권리입니다. 한쪽에는 메시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호날두가 있습니다.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없습니다. 바르셀로나도 없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도 없습니다. 화면 너머의 논쟁도 없습니다. 오직 월드컵만 있습니다. 오직 국가대표팀만 있습니다. 오직 전 세계가 함께 숨을 죽이는 한 경기만 있습니다. 그 경기가 8강에서 열린다면 그것은 현대 축구 역사상 가장 기다려지는 8강전이 될 것입니다. 준결승에서 열린다면 그것은 결승전으로 가는 마지막 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열린다면 아마 축구는 누구도 미리 쓰기 두려울 만큼 아름다운 결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메시는 이미 월드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여전히 월드컵을 찾고 있습니다. 메시는 자신의 시대의 마지막 장을 더 쓰려고 합니다. 호날두는 41살에도 자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왕좌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유산을 완성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다면 그 경기는 단순히 아르헨티나 대 포르투갈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한 세대의 기억이 경기장 위에 놓이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기다리는 것은 고트 논쟁에 대한 마지막 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답은 이미 존재합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답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진짜로 기다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메시와 호날두가 월드컵 한 경기 안에 함께 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반복될 수 없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축구가 우리에게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가 정말로 열린다면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누가 올라가든 누가 멈추든 그것은 현대 축구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결국 축구는 팬들에게 아직 하나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메시와 호날두가 만나는 한 경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2026년 월드컵이 바로 그 빚이 마지막으로 갚아지는 장소가 될지도 모릅니다.